경매 경력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직권 투자 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네, 안녕하세요. 12월, 오늘이 날짜를 맨날 까먹네. 14일이네요. 네, 12월 14일. 이제 올해가 진짜 12월 31일까지 있으니까 16일 남았네요. 뭐 크리스마스가 사실 열흘 전인데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못 느끼는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뭐 이게 한 10년 세월에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나아갈 길을 가면 된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라이브 208번째고요. 벌써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1이라고 해서 시작할 때가 작년 아마 한 10월 2020년? 그쵸. 작년에 라이브를 처음 해보면서 야,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숫자가 이렇게 1, 2, 3, 4 나갈 때는 언제 100번째 가나 언제 200번 가나 하는데 돌아보면은 벌써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자꾸 앞을 내다보고 와 이만큼밖에 안 나, 그러니까 뒤를 쳐다보고서 이제 이거밖에 못했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벌써 내가 이만큼 했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앞만 보고 가면은 저는 충분히 뭐 이제 208이 아니라 2008이면 앞으로 10년? 10년. 네. 두고 보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대부업체에 대해서 제가 제가 대부업체가 10,000개가 넘는다 그랬는데 그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대부업체가 이제 홍티 경매도 조회해 보시면 2개가 나와요. 홍티 경매가 이제 대부가 있고 대부 중개가 있기 때문에 대부라는 건 돈을 빌려주는 거, 대부 중개는 물건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2개가 등록돼 있어서 따지고 보니까는 홍티 경매도 중복으로 2개가 돼 있는데 사실 하나 회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회사들, 홍태경배처럼 그런 회사들은 하나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을 하니까 10,000개가 안 돼요. 한 8,000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부업체 수를 조금 정정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올린 거 그 상위 20개 대부업체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관리한답니다. 별도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개 업체 정도 안에 순번에 들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야말로 위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저 지방에 있는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뭐 또는 뭐 산림조합 오히려 요런 데서들 나오는 비리가 더 많을 수가 있지. 대부업체는 딱 20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큰 업체는 뭐 딴짓을 할래야 또 불법, 뭐 탈법, 뭐 강제 추심, 뭐 협박해서 돈 뜯어낸다, 돈 받아온다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볼 때도 지금 뭐 이 새마을금고랑 간판을 달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친근하고 대부업체 그러면은 별로 뭐야 이거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볼 때 그 면밀히 안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대부업체 그 20개 상위 업체는 진짜 그야말로 옴싹달싹 못하게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18년 대출액 기준으로 제가 한번 쭉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사나머니가 역시 1등이네. 사나머니가 대출액 기준이 2조 7천억, 러시안캐시가 2조 4천억, 웰컴론 아시죠? 웰컴저축은행, 저축은행으로 갔어요. 얘는 웰컴론이 7천억, 조이 트레디시라고 하는데 이거 전 잘 못 들어봤는데 여기 6천억이고요. 태강대부는 좀 유명합니다. 태강대부는 여기 사장님이 좀 나름대로 뭐 하여튼 저 성공 뭐 신화 그래가지고 뭐 좀 나름 알려진 분이에요. 일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부업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대단한 데구나. 태강대부가 이제 5번째고요. 여기 2018년 기준이고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등수를 매기니까 러시안캐시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사나머니는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사나머니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완전 철수 결정에 내려서 신규 대출은 아예 안 나가요. 기존 나간 거를 지금 회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출이 줄고 있죠. 그래서 1등이 러시안캐시가 3조 7천억, 사나머니가 1조 5천억, 리드코프가 1조 1천억이고요. 태강대부가 4천억, 그다음에 바로 크레딧대부가 3,500억. 요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 상위 1등하고 5등하고 차이가 거의 10배. 1등이 3조인데 5등이 3천억이니까 뭐 대부업체는 말 그대로 그냥 그 1, 2, 3등이 그냥 조 단위로 하면서 그냥 거의 싹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당기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비용 제하고 벌어들인 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러시안캐시가 작년에 1,620억 벌었고요. 사나대부가 857억, 리드코프가 458억, 바로 크레딧이 이제 284억이고 태강대부가 174억. 이야, 이 태강대부 사장님은 174억을 버셨네. 많이 벌었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벌었다고 해서 와 많이 벌어서 부럽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업체 평균 대손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대손 비용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도 평균적으로 대출액의 이제 10에서 1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업체 평균 대출 나간 잔액이 한 14조라고 하면 사실 1조 4천억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10%니까. 사실 따지고 볼 때 이게 은행들 대손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은행하고 비교할 때 이게 대손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죠. 이게 돈을 떼인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대부업체가 무작정 뭐 돈만 많이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시각, 좀 이제 바로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형 대부업체 5개사가 5개사 중에서 일단 산하대부는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이후에 재작년부터 신규 대출은 아예 없어요. 광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산하대부 광고 못 보셨죠? 얘네가 영업을 파는지도 몰라요. 아예 신규 대출 자체가 없고요. 얘네들은 그냥 돈 빌려준 거 회수하는 것만 하는 거고 조이 크레딧 같은 경우도 작년 2020년 이후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 직원들한테 명예퇴직을 권고해서 아마 지금 그 사세가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네들도 아마 저축은행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뭐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 큰 업체가 중단하고 있어요. 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자 제한법의 영향으로 24에서 20으로 떨어졌죠. 이자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받는데 왜 돈을 못 버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업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아니 삼성이 1년에 매출이 얼마예요? 근데 그러면 그 번 돈이 다 수익이냐? 아니죠.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익은 쭉 줄어들어서 10%가 안 됐어. 10% 뭐야? 그 이하로 떨어져요. 예, 그러면 많이 번 매출액만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 연봉 1억이야? 그 실제 뭐 소위 내부를 까보면 월급 내역을 펼쳐 보이면은 세금을 한 30% 떼가니까 실제 수령액은 연봉 1억으로 기록이 되지만 내가 받는 거는 월 600, 7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어디 갔냐? 세금이니까 실제 번 돈을 따져봐야죠. 마찬가지 대부업체도 매출이 뭐 몇 조라 그래도 실제 벌어들인 그 순이익을 보면 되는 거죠. 자, 러시안캐시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으로 가고요. 러시안캐시가 아마 김세진 그 배구 선수가 아마 감독으로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러시안캐시 그 배구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축은행으로 갔고요. 근데 웰컴론도 웰컴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강남역에 있는데 웰컴저축은행도 이제 웰컴도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제 국가에 대해 나라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업을 2023년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하고 24년 이후부터는 전면 중단, 저축은행만 전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제 요 두 개만 빠지더라도 큰 대형업 대부업체가 빠지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남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020년 대부업체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중복된 거를 제가 뺄지 못하고 그냥 통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제가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 대부업체 수는 8,501개고요. 금감원 등록, 자본금 5억 기준으로 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업체가 1,077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이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업체가 7,424개, 그래서 총 8,501개가 되네요. 2020년 기준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 대출 잔액은 대출해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던 내 돈이든 그냥 일단 빌려준 돈, 대출 나간 돈을 따져볼 때 14조 5,363억 그런가? 아니지. 예. 14조 5,363억이고요. 자산 100억 미만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14조가 대출이 나갔는데 100억 미만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형 대부업체가 나간 대출액은 3조 1,200이에요.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거의 80% 이상이 대형업체에서 한 거예요. 자, 대부업 이용자 수는 이거 2020년 기준이에요. 138만 9천 명이고요. 1인당 평균, 이용자가 이제 평균 대출액 한 돈을 따져보니까, 계산하니까 약 1,047만 원. 예.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죠.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가 이제 8,5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대출 잔액에 소위 말해서 그 상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록업체가 1,000개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7,000개인데,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업체, 자본금 5억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 대출 잔액이 11조 5천억이 되기 때문에 전체 나간 대출액의 거의 80%를 금융감독원 등록한 업체가 싹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 업체가 7,000개 업체보다도 거의 4배가 많은 거죠. 예. 당연하죠. 사나모니, 웰컴, 러시안캐시가 거의 싹쓸이 해가니까 걔네가 그냥 쭉 가니까 대부업체가 8,000개가 있어도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는 한 7,500개? 거의 90%는 아마 1년에 10억 이상 대출을 못 해줬다고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16.3%고요. 그러니까 홍티경매가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서 15.8이니까 우리는 평균 금리보다 낮게 나간 거예요, 대출이. 네. 이 중에서 이제 신용대출이 약 7조 3,677억이고요. 담보대출이 약 7조 1,686억인데 지금 대형 대부업체에서 지금 대형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은 줄이고 있어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신용대출은 굉장히 그러니까 금액도 낮아진 데다가 그 요건이 강화돼가지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은 지금 없지만은 등급이 6등급, 7등급 정도도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큰 대부업체에서는 신용 등급이 좀 낮으면 그러니까 점수가 지금 점수제니까 점수가 낮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대부업체도. 이자를 20% 다 준다 그래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거고 담보대출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볼 때 제가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 금감원에서 대응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제 요약한 거니까 보세요. 저신용자 신용 공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한대요. 면밀하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건데.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냥 이렇게만 한대요.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지도 강화한대요.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건지. 그다음에 우수 대부업체 지원 확충. 이거는 이제 우리 요번에 뭐 그 대부업체 우수한 업체 뭐 20개 대상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돈 빌려주라 해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뭐 제대로 뭐 지금 언론에 한번 잠깐 등장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이게 관심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뭐 나온 자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수 대부업체를 지원하고 그 저신용자한테 신용 그 돈을 공급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위기를 뭐 저기 넘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금융감독원의 대응 방향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가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써도 이거 한 하루만 시간 주면 제가 대응 방향 쓰겠어요. 예. 이렇게 쓴다고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다. 그렇다 금감원 욕할 수 없고요. 금감원의 성취경매가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히 금감원 욕했다가 불이익 당하면 불이익을 줄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어쨌든 우리는 지킬 거 지키고 낼 거 내고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업체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쭉 그냥 간단하게 그 조사한 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1등이구나 2등이구나 이런 것을 좀 아셨으면 될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부업체가 과연 그러면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대부업체 이자를 줄이면은 진짜 그 줄이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